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음. 이게 자꾸 좀 줌이, 기존에 있는 그 폴더를 지금 인식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네요. 갑자기. 어, 녹화를 하면은 이제 저장이 되는 그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는 계속 살아 있는데, 지금 줌에서 그 폴더를 인식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왜 이러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줌의 그 어떤 그 오류인지, 뭔지는 좀 더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녹화가 그 됐던, 저장됐던 폴더를, 어, 삭제를 하고 다시 새롭게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니까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현상을 겪는 대표님들 계시면은, 폴더를 다시 새롭게 생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녹화본을 저장했다라고 주장하시면, 녹화는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메이크 강의 이제 시작을 좀 해야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 이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 메이크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메이크로 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고요. 네. 음. 주로 쓰는 사이트는 뭐 즐겨찾기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매번 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즐겨찾기를 해 놓으셔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쉽게 접속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음.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시나리오가 아마 다들 이제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음, 자, 볼게요. 음. 지금 이달에 1000개 크레딧 중에서 지금 한 910이니까 한 70개 정도 쓴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시나리오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존 시간에 했던 게 아마 별다르게 이름을 안 지었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을 거예요. 뭐 인테그레이션 에피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이 돼 있을 겁니다. 만드신 날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작업을 했던 날짜 2월 10일 날 아마 작업을 하고 또 지난주 목요일이면 아마 2월 5일 날 작업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작업했던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음.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작업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자 들어가서 우리가 현재 이 세 개를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오늘 대표님들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음, 충족을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에피파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에피파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유튜브 스크래퍼라는 거를 그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거를 설치해 놓은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새 탭을 여셔 가지고 여기에서 어, epipai.com으로 들어가시면 음, 이제 자동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Go to Console이라는 검은색 버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각각 개인의 그 대시보드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음, 런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쭉 에피파이에서 그 작업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이게 에피파이를 통해서 유튜브에 자료를 가져왔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이 되는지 그 현황들이 이렇게 쭉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액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 스크래퍼라고 한 개의 모듈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튜브 스크래퍼를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 음, 이제 우리가 기존 시간에 모든 옵션들을 다 넣어놨으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타트 뭐 음,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처음에. 네. 음, 그래서 러닝 액터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에피파이 사이트에 안 들어와도 이게 자동으로 알아서 대기 모드 상태로 들어가 가지고 작업을 기다리는 작업들을 해요. 자, 일단 에피파이는 이제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손댈 건 없습니다. 그냥 기억을 좀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한번 에피파이에 접속해 봤고요. 다시 메이크로 들어와서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에피파이 모듈에서 오류가 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하다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다시 에어 테이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어 테이블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유튜브 요약 관리 2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죠. 네. 이거를 선택하고 들어가시면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유튜브 주소라는 것과 요약본이라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유튜브 주소에는 채널명과 채널 URL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레코드 값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작업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이 에피파이 여기에서 아마 빨간색으로 오류 표시가 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테스트로 해가지고 한번 이거를 돌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논술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무슨 오류가 있다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가져왔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그 자료가 나왔는데 세 번째는 지금 아무런 자료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레코드 값을 가져오는데 오류가 난다. 이런 식으로 런타임 에러라고 해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면 여기 에어 테이블에 있는 이 채널 유튜브 주소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이 레코드 값에 혹시 빈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빈 레코드가 있으면 앞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딜리트 레코드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빈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제 오류 메시지가 안 나고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가져온 자료, 여기 두 번째 에피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 두 군데 채널에서 지금 값을 한 개씩 가져온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채널에서 값을 가져온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우리는 이제 그, 그 채널에 콘텐츠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GPT가 요약해 가지고 그 요약본을 우리가 받아보는 그러한 것들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모듈 한 개를 더 추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기에다가 오픈 AI 오픈 AI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여기에 오픈 AI라는 모듈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 오픈 AI에 관련된 모듈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필요한 모듈을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듈의 이름들이 조금씩 바꿔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값을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때는 create completion이라는 걸 썼는데 그게 이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어, 쭉 내려보시면 여기 generate a completion이라고 돼 있는 거. 이게 create a completion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값을 만들어낼 때 쓰는 그러한 모듈인데 이게 generate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챗, 채팅과 관련된 그러한 모듈을 선택할 때 여기에 있는 generate completion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이 커넥션이 안 되고 안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듈들이 선택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일단 오픈 AI도 커넥션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처음 오픈 AI를 쓰시는 대표님들은 여기 아마 create connection이라고 나올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오픈 AI를 기존에 써봤던 분들은 여기에 커넥션 이름이 나오겠죠. 저는 현재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 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픈 AI 연결하는 방법을 또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Create Connection이라고 나오실 대표님들은 그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 Add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커넥션 네임이라고 나옵니다. 어, 빨간색 별표로 되어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어떤 값이라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션 이름은 제가 우리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이름 아무렇게나 넣어 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6년 02월 12월 달에 만든 거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셔도 되고요. 뭐 자기 이름을 넣어 주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이름을 그냥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제 API 키 값을 넣게 돼 있는데 이제 API라는 키 값을 어떻게 만드는지, 왜 써야 되는지는 대표님들이 아마 이제 조금씩 감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에어테이블이나 기타 이런 다른 모든 모듈들을 우리가 커넥션 할 때 그때 API라는 개념을 많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가 제공해주는 API라는 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떤 식으로 넣으면 되는지 아래에 친절하게 이렇게 링크를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 보면 이제 세로 탭이 뜨면서 여기에 API 키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죠. 어,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 이게 새로운 키 값을 만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네임 넣는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이름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디폴트 기본 값으로 놔두시고요. 여기 검은색 시크릿 키를 만드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키 값이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카피 버튼을 눌러서 카피를 하시고요. 그리고 던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만든 API 키 이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API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생성한 키를 여기 API 키 여기에다가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오가니제이션 아이디, 즉 조직 아이디 값은 빨간색 별표가 없으니까 뭐 안 넣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빈 놔두고 놔두시고 세이브 버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API 키를 만드셨으면 위에 보시면 오픈 AI 빌링 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빌링 페이지를 눌러 가지고 우리가 방금 그 API 키를 사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빌링 페이지에 결제가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여기에 0.00달러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다가 이 아래에 있는 크레딧 밸런스 이 버튼을 눌러서 그 결제 가능한 그 해외 카드 있잖아요.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연동시켜 가지고 충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픈 AI 그 챗 GPT 들어가 가지고 막 채팅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매달 20달러씩 내는 거. 그거하고 API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픈 AI닷컴 들어가서 쓰는 건 매달 20달러씩을 내야지 사용 가능하지만 이 API는 그냥 내가 충전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5달러를 충전해 놓으면 이 5달러가 떨어질 때까지 뭐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냥 한 10달러씩만 제가 충전해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그 초보자들은 한 7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는 쓰는 것 같아요. 10달러만 충전해 놔도. 그래서 아기를 반드시 충전을 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키는 뭐 수십 개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각각 키별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빌링 페이지에서 한 번만 결제해 놓으면 아까 그 모든 키들 이 키들이 음, 다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키값마다 충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빌링 페이지에서 10달러를 충전해 놓고 여기에서 키를 뭐 한 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그 빌링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API 키값을 만들어 가지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 커넥션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그냥 뭐 이거를 선택해 가지고 연결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셀렉트 모드는 이거 그대로 그냥 기본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Create a chat completion이라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모델은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모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최신 5.4부터 GPT 4.0까지 쭉 다 그 지원해 주니까 이 중에 그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모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온 이런 모듈을 선택을 하면 기존 예전에 나왔던 모듈보다는 조금씩 토큰 양이 더 많이 사용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아주 내가 이 오픈 AI 이걸 써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텍스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최근에 나온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실험적인 뭐 테스트적인 그런 형식이라면 그냥 중간에 뭐 GPT 4.5나 뭐 4.1 이런 걸 선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GPT 4.5 미니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모델까지 선택하셨으니까 이제 여기에 메시지를 넣어야 되는데 아래 애드 메시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메시지 롤이라는 건 저희 이 GPT를 쓰는 유저가 있고 또 그 에이전트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룰 눌러보면 유저가 있고 뭐 어시스턴트가 있고 뭐 디벨로퍼 있고 툴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유저나 어시스턴트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저가 챗 GPT한테 어떤 명령을 내릴 거니까 유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콘텐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프롬프트를 넣어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복사를 좀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천자가 넘어가니까
이거를 저희 단톡방에다가 넣어드릴게요. 불수집 단톡방 있죠? 거기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200자, 한 1100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거 저희 지금 단톡방에다가 넣어드렸고요. 그거를 여기 텍스트 콘텐츠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쭉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침이란 것도 다 넣어주고 주제는 어떻게 되고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고로 뭐 이런 형태대로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이랑 스크립트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음, 이 프롬프트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 제목은 어디에 있는 제목이냐? 그러면 이 에피 파일 두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두 번째를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타이틀 값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드린 그 프롬프트를 넣어드린 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메시지 안에 룰은 유저를 선택하시고 텍스트 콘텐츠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넣어드렸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음, 보시면 여기 맥스 토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0으로 해가지고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글자들을 이용해서 유역을 할 수 있도록 맥스 토큰은 0으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AI도 잘 연결이 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픈 AI까지 지금 잘 운동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 AI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얘가 지금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각각 모듈마다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에다가 마우스를 대놓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있어요. 이름을 새로 짓겠다 눌러가지고 이 오픈 AI 모듈의 이름은 요약을 하는 요약본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이 GPT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이름만 봐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름으로 모듈들을 다 이름을 바꿔 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챗 GPT까지 연동 작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논원수로 해가지고 돌려볼까요?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이 에어 탭을 여기에는 지금 음, 보시면 아까 우리 에어 테이블이 여기 여기에 있는 값들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채널의 정보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 채널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계속 지금 제 걸 가지고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다른 걸 한번 가져와서 한번 해보자고요. 뭘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뮤직으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뮤직으로 검색을 해서, 여기에서, 음, 이걸 한번 들어가 Hi, my name 볼까요? is Matt, and today I'm here to tell you all about Replit in just 60 seconds. Replit is the fastest 여기에, way to go from idea to application. It's the most secure, professional way to vibe code. It's the perfect place to prototype your next idea or even build your first app. Replit allows you to build and share amazing ideas with just natural language. It lives in your browser, so there's no installation or configuration necessary. You can use Replit Agent, our AI native developer, to bring your ideas to reality with just a single prompt. Even if you've never built or deployed an application before, Replit's AI native tools can help get you there. We take care of all the hard stuff. That includes things like storing sensitive data or secrets management, storing data persistently, like databases or object storage, and even deploying your application.
These tools are all built into Replit in a secure, safe environment. When you're happy with what you've built, Replit deployments make it easy to take what you've built and deploy it live to the internet in just a few clicks. Best of all, with our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은 제가 그냥 없앨게요. 네. 채널 한 개만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채널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런 운수를 눌러가지고 에어 태블에 있는 채널 정보를 가져와서 에피파이로 넘겨주고 그 에피파이에서 채널 이름이랑 채널명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가져와서 지금 요약까지 지금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잘 쭉 연결됐죠?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음, 어,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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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지금 값이 지금 아직 여기 보시면 값이 지금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자료를 못 가져왔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음, 값이 안 들어오지? 지금 값이 지금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좀 했죠. 네. 음, 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일단 그 모듈을 더 첨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GPT를 가지고 요약을 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에어테이블을 첨가를 할게요. 이제 에어테이블에다가 여기에 이제 요약본 여기에다가 자료를 넣는 그러한 모듈을 첨가를 할 겁니다. 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 이제 선택되어 있으니까 에어탭을 선택해 주시고 이 아래에 있는 이제 크리에이트 레코드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레코드를 새롭게 한 개씩 만들어 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크리에이트 레코드라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우리가 에어탭을 한번 그 커넥트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커넥션 됐던 값을 가져와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매번 이거를 새롭게 커넥션을 만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베이스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유튜브 요약 관리 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 안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우리 요약본이라는 테이블을 쓸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요약 관리 데이터베이스 안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우리는 요약본이라는 테이블 이 안에 이 필드에다가 값을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요약 관리 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 중에 요약본이라는 테이블을 가져다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요약본 안에 있는 필드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목에 관련된 값을 가져다가 넣어 주시면
되죠? 근데 현재 지금 여기 에피파이 2 여기에 그 타이틀이랑 그 채널명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값이 지금 가져온 게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게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키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값이 안 들어오는지를 지금 이것도 잘 지금 동작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 주소에 있는 채널명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채널로도 잘 넘어가죠. 음, 음, 음. 그런데 이 채널명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채널명을 여기다가 넣고 한번 해봅시다. 채널 URL 넣고 채널명 넣고 해가지고 한번 이 채널 제가 이제 알지도 못하는 채널인데 한번 넣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하고 런 원수를 한번 시켜볼게요. 네. 에피파이 1에서 지금 오류가 나죠? 여기 음, 여기 지금 이 채널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채널명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하하 이게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여기에서 다른 채널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 있는 이거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채널 공유 음. 여기에 있는 거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고요. 첫 번째 있는 건 지워버릴게요. 네. 네. 예.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번 운수를 해볼게요. 음, 음. 잘 넘어갔죠? 음, 잘 넘어왔는데, 여기 왜 값이 안 들어올까, 이게? 음, 음. 여기 랭스가 0이면 지금 자료를 못 가져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금 못 가져올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자꾸 음, 이게 예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음, 다시 한번 넣어수를 해볼게요. 음, 패널 주소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정보를 채널명과 채널 주소를 가져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네, 여기 보면 지금 자료가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자료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여기 옵션에서, 음, 지금 이 부분이, 예스로 돼 있어야 되는데, 노로, 맞춰져 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본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들어왔습니다. 네. 보면 이렇게 이제 자료가 잘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연동을 시켜가지고 음, 에어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음, 자, 여기에서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 커넥션 시켰고 유튜브 요약 관리 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겠다. 그 안에 있는 요약본이라는 탭을 쓰겠다 하고 지금 요약본을 선택했더니 이런 식으로 요약본 안에 있는 필드들이 이렇게 쭉 자동으로 보인다까지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이 제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에피파이 2 에피파이 2에도 아직 이게 지금 연동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잠깐만. 음,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 떨어뜨린 상태에서 작업을 했더니 제대로 값이 안 돌았어요. 네. 음, 오늘 시연이 참 험난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음, 음. 원래 저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테스트를 많이 안 하고 쭉 모듈을 다 연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한번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대표님께 계속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테스트라는 거를 참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좀 오류도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지금 잘못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오류가 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번 볼게요. 이게 not found 뭔가를 지금 못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자 여기 에피파이 2에 값이 지금 제대로 자 들어왔는데 음, 볼게요. 어떻게 지금 자 베이스 유튜브 요약 관리 음, 그리고 테이블은 요약본 그리고 요약본 제목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에피파이 2 여기에 값들이 이제 제대로 딱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에피파이 2 두 번째에 있는 타이틀 이 타이틀을 제목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널 제목 자 채널 제목 음, 에피파이 2에 채널 네임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에피파이 2 여기에 채널 네임 채널 네임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라고 나오죠. 이 썸네일 여기 썸네일에 있는 add 아이템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파일 URL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URL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에피파이 2에 있는 여기 보시면 썸네일 URL이라고 있죠? 이 썸네일 URL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 네임도 넣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타이틀에 썼던 거 있잖아요. 이 타이틀을 선택을 해 주시고 반드시 이 파일 네임 뒤에다가 점을 찍고 JPG라는 확정자 이름까지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자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썸네일 클릭하셔가지고 파일 URL에는 썸네일 URL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은 타이틀을 선택하신 다음에 .jpg를 끝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마우스를 대니까
지금 에피파이 두 번째가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썸네일까지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요약. 자, 요약을 또 클릭을 해보면 또 나옵니다. 그 요약은 요약본 있죠. 이 요약본에 있는 결과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요약본에 있는 리절트, 이 결과값이거든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URL 이 클릭하셔가지고 영상 URL은 두 번째 에피파이 2에 있는 URL이라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URL이라고 있죠. 이게 영상 관련된 URL입니다.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아이디는 마찬가지로 에피파이2에 있는 아이디 값, 이 아이디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어테이블에 있는 요약본에 관련된 테이블 아래에 있는 필드에 이러이러한 값들을 넣어라 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수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우리 대표님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실 때 헷갈리지 않고 잘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그 입력 칸에다가 필요한 정보들을 잘 찾아서 넣어주시는 거. 이게 자동화의 시작이니까 이것만 대표님들이 마음대로 하실 수만 알게 되면 이제 어떤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에어테이블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커넥션 시켜줬고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선택했고요. 이 테이블 아래 보면 필드가 있다고 그랬죠. 각각 제목, 채널 제목, 썸네일 우리 여기에서 만들어 놨던 이 필드들이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값들을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이디까지 다 값들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 이제 에어테이블 여기에 있는 채널 주소를 가져다가 에피파이가 작업을 해서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챗 GPT가 작업을 해서 모든 요약본을 다시 에어테이블에 있는 요약본이라는 테이블에 새롭게 레코드를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값을 자, 한번 가져다가 실질적으로 넣는지 한번 해보자고요. 백문이 불여일타입니다. IT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이렇게 입력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자, 한번 런 온수를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 보시면 값이 지금 한 개도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값을 넣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 런 온수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에어테이블의 그 유튜브 주소에 있는 채널 주소를 가져다가 에피파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에피파이가 그 채널명과 채널 주소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두 번째 있는 에피파이가 이제 그 채널로 접속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콘텐츠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챗 GPT에 토스를 해줍니다. 그러면 챗 GPT가 그 내용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아까 우리가 그 프롬프트 만들어가지고 넣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약이 되고 끝나면 이것들을 다시 에어테이블에 있는 요약본이라는 테이블에다가 값이 들어가도록 하는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완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숫자로 해서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값이 한 개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네. 썸네일까지 잘 가져왔습니다. 그죠? 자, 어, 이렇게 지금 썸네일도 잘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목, 그다음에 채널 제목, 그다음에 요약본, 요약본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새롭게 매 그 콘텐츠들이 올라오면 메이크가 자동으로 체크를 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요약본까지 만들어서 저장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콘텐츠에 대한 영상 URL까지 이런 식으로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 6.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까지 가져와 가지고 저장했는데 이 아이디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이 채널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데 기존에 가져왔던 걸 또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중복 체크할 때 쓰도록 아이디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잘 동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되신 대표님들 혹시 계실까요? 음. 여기까지 에어테이블에 요약본이라는 테이블에 새로운 값들이 다 들어가게 해놨다. 오, 우리 메타 대표님. 네. 한 분만 성공하셨을까요? 지금? 음, 다른 분들은 지금 하는데 잘 안 된다. 어, 아니면 지금 지켜만 보고 있다. 이런 분들. 혹시 음. 이게 중간에 설명을 넣으셨나요? 어디서부터 넣으셨을까? 음,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오늘 챗 GPT부터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 꼬였을 수도 있고요. 그죠? 에어탭을 커넥션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그전 강의를 못 봐서 그러셨구나. 그전 강의는 어, 지금 이 세 개는 아마 기존 강의 영상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챗 GPT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챗 GPT를 보게 되면 여기 커넥션 하는 부분 이제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 여기 커넥션 하는 거 지금 오늘 강의를 보시고 어, 다 아셨다 하시는 분들. 네. 이제 어, 이 오픈 AI 모듈은 메이크에다가 나는 연동 다 시킬 수 있어. 다 그러실 수 있겠죠, 대표님들? 오늘 제가 이 GPT부터 제가 작업하는 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챗 GPT 커넥션 하는 부분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결을 시키면 이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연결시킬래? 뭐 이건데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거시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무조건 예전 버전입니다. 그래서 레거시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 안 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거 챗 컴플리션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오픈 AI 모델을 어떤 걸 쓸래? 여기에 있는 모델 쭉 나오면 이 중에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한 가지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메시지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 메시지를 넣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 롤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롤은 유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유저가 쓰는 프롬프트 이거는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시면 여기 맥스 토큰 이게 0으로 돼 있으면 토큰을 무한정으로 쓰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요약 자료를 그 남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기를 0으로 제가 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 놓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어테이블 모듈을 한 개를 연동시켜서 이 에어테이블에는 이제 커넥션 하는 방법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아셨을 거고 이렇게 커넥션을 시키시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연결시키면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걸 가져다 쓰겠다.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이 전부 나오는데 이 테이블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작업을 할래?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요한 테이블을 선택하면 아래 레코드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필드 값, 이 필드 값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들만 이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끝났으면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한 개의 시나리오가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좀 듣고 싶다면, 아까 같이 채널에서 자료를 가져오는데, 기존에 내가 가져왔던 자료들, 이거는 이제 안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체크하는 모듈만 한 가지를 좀 더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야 매번 갖고 온 자료를 또 갖고 오고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모듈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에어테이블 모듈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할 건데, 그걸 어디에다가 넣을 거냐면, 이 에피파이 2하고 챗 GPT 이 사이에다가 모듈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 자, 이 링크 선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는 게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애드 모듈을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듈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듈을 넣을 거냐? 우리 에어테이블 모듈을 넣을 거니까 여기 에어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테이블 모듈 중에서도 비교 검색에 써야 되니까 서치 레코드라는 그러한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서치 레코드라는 거를 첨가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듈을 넣게 되면 커넥션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에어테이블은 한번 커넥션 해놨으니까 그 커넥션을 쓸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커넥션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안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걸 쓸래? 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유튜브 역 관리 2를 쓸 거잖아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걸 또 가져다 쓸 거냐?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테이블은 요약본, 요약본. 왜? 한번 가져온 자료, 우리가 가져온 자료들은 요약본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본 중에 있는 ID 값을 이제 비교해 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드 뷰 형태대로 볼 것이다. 자, 그리드 뷰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 필드. 필드가 이제 뭔지 알죠? 테이블 안에 있는 게 필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셀렉트 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쓸 거야. 이렇게 셀렉트 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더 추가를 할 건데, 여기 포뮬라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포뮬라. 포뮬라 원이라는 뭐그 자동차 경주도 있는데 그런 포뮬라가 아니라 이 포뮬라는 자동화 함수를 넣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말하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함수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그 일을 시키는데 그 일별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어떤 그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는 여기에는 뭔가 좀 그 코드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해주는 걸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중복된 영상을 찾는 데 사용할 거예요. 내가 한번 가져온 그 자료를 또 가져오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비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괄호를 먼저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디 값을 사용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아이디와 이꼬르 같은지 여기에 쌍따옴표 두 개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이 쌍따옴표 안에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 여기에 에피파이 2에 자, 에피파이 2 여기 오니까 지금 이게 심장이 벌렁벌렁 하죠. 에피파이 2 모듈에 여기 보시면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에어테이블 안에 있는 아이디와 내가 새로 가지고 오는 그
그 콘텐츠의 아이디가 서로 같은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것보다 포뮬러 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해드린 거 이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뮬러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음, 자, 이러면 모듈 한 개가 들어갔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약본에 있는 이 아이디 있잖아요. 이 아이디를 제가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에어테이블 이 서치 레코드 여기에다가 자,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서 여기 Run this mode only를 클릭을 하면 이 에어테이블만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클릭해 보면 이제 값을 넣게 돼 있잖아요. 여기 아이디 값. 아까 제가 아이디 값을 복사했는 걸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리고 OK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1이라고 나오죠. 네. 번들 포지션 1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똑같은 아이디를 갖고 오게 되면 이 값이 0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1인지 0인지를 판단해가지고 아 기존에 갖고 온 아이디구나 또는 새로 갖고 온 아이디구나를 판단할 때 쓰는 목적으로 지금 이 에어테블이라는 모듈 한 개를 더 추가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이제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에어테이블과 GPT 사이에 이제 필터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필터를. 자, 근데 어떤 필터를 적용할 건지. 자, 여기 보시면 이 선 있죠? 이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필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한 개가 뜹니다. 자, 라벨 그냥 우리 꼬리표 이름은 여기에 그냥 필터 뭐 아니면 그냥 한글로 필터라고 하셔도 돼요. 필터라고 값을 짓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넣어주면 되냐면 여기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 자 에어 테이블 있잖아요. 여기 에어 테이블에 보시면 토탈 넘버 이게 토탈 넘버 오브 번들이라고 있죠. 이 값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 값이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이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값과 아래에 있는 값이 이꼴 같을 때, 그럴 때 어떤 값과 0이라는 숫자와 같으면 현재는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과 0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토탈 넘버 값이 0으로 되어 있으면 이 값이 0이고 아래에도 0이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간다. 즉 중복 콘텐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럼 여기 이제 필터라고 여기 딱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런 원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런 원수를 하게 되면 이제 쭉 가져와 가지고 에피 파일로 채널명과 채널 URL을 넘겨주고 그걸 가지고 에피 파일 2에서 콘텐츠 신규로 올라온 콘텐츠가 있는지를 봐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에어탭을 이쪽으로 넘겨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 보시면 필터 값이 0으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0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안 넘어가죠. 지금 요약분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서 지금 수동을 한 거예요. 왜? 기존에 가져왔던 그 아이디, 이 아이디와 다시 내가 한번 작업을 돌려봤는데 똑같아. 가져온 값이. 그러면 중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뒤로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콘텐츠가 또 올라오면 그때 다시 이쪽 요약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계속 쌓여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적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유튜브 요약본 여기에는 늘 새로운 값들만 계속해서 이제 쌓여 나가겠죠. 음,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 한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짧게 느껴지는 어떤 그 시나리오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작업을 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유튜브 주소 여기에 좀 저는 한 개만 넣어놨는데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콘텐츠들이 올라왔으면 어떤 콘텐츠들이 올라왔는지를 내가 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채널이 있으면 그 채널 명과 채널 URL을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메이크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테스트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자, 여기 있는 걸 지우고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테스트하고 만들다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만들었다고 판단됐을 때 마지막으로 테스트까지 딱 끝내야 비로소 한 개의 완성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지금 한번 하고 있는 단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영상금 TV에서 채널명, 채널 주소를 가져와서 지금 두 번째 에피파일로 넘겨주는 작업을 음, 하는 순간이죠. 여기가. 네. 음, 음. 그리고 이번에는 필터가 1이 되면서 뒤쪽 요약본까지 자동으로 잘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 아이디가 이제 기존에 가져온 아이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까지 자동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에어 테이블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잘 저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어떤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고 썸네일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영상 URL을 눌러서 어떤 영상들이 올라왔는지 보시고 그리고 요약본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가지고 적절하게 만들어진 영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키워드나 이런 건 어떤 걸 썼는지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데 참고를 해가지고 쓰셔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 채널처럼 나도 운영하고 싶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에어탭을 가지고 더 한 단계를 더 늘린다면 이렇게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을 때 여기 오토메이션에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자료가 새로운 레코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방아쇠로 해가지고 새로운 레코드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레코드가 만들어졌어요라고 내 메일로 오거나 또는 내 문자로 오거나 이렇게 하시면 내가 그때그때마다 에어테이블에 접속해가지고 보셔도 되겠죠. 그런 자동화까지도 에어테이블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구글 엑셀이나 시트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걸 또 해가지고 어떻게 자동화로 나한테 이메일도 오고 이렇게 하는지 또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도 좀 가져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이크라는 사이트에 접속 안 해도 이게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에브리 15분이라고 있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자,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시나리오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실행할 건지, 뭐, 즉시 할 거냐, 눌러보시면 한 번만 할 거냐, 매일 할래, 일주일에 한 번만 할래, 한 달에 한 번만 할래, 이렇게 다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받고 싶으시면 여기를
에브리데이로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지금 관찰하고자 하는 채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뭐 데이 오브 위크로 딱 정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내가 정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고 싶다. 그러면 에브리데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매일 언제 어느 시간에 할 거냐 이거 시간도 정할 수 있죠. 뭐 오전 여기를 뭐 9시가 딱 되면 이 시나리오가 활성화 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딱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이 시나리오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 정해놓은 이 채널에 들어가서 새로운 게 있는지를 긁어온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없으면 그냥 작업 안 하고요. 새로운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남겨주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들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내 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새로운 시내리 관계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유튜브 요약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한 개가 완성이 됐겠죠. 자, 이렇게 완성된 시나리오를 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점 세 개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익스포트 두 번째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익스포트를 딱 누르면 이게 이제 제이슨 파일 형태대로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블루프린트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글이 좀 깨져요. 이런 식으로 음, 이 이름을 여기를 뭐 유튜브 요약 관리라는 블루프린트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원하는 곳에다가 딱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저장한 이 블루프린트를 대표님들한테 드릴게요. 우리 공지사항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들이 그걸 어떻게 쓰시면 되냐? 메이크닷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음, 렉이 좀 걸렸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에서 저장을 하고요. 네, 저장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튜브 요약 관리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 9시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이크에 접속 안 해도 내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드리는 그 블루프린트 대표님들이 그 다운로드 받으셨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 메이크에 들어오셔가지고 크리에이트 시나리오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음, 자, 여기에서 여기 점 세 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거 임포트 블루프린트 네, 가져오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임포트 블루프린트를 눌러서 대표님들이 그 다운로드 받으신 거 그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아까 그거를 제가 뒤에다가 저장해 놨거든요. 여기 유튜브 요약 관리라고 돼 있네. 이거를 클릭하셔 가지고 열기를 누르고 어, 세이브를 딱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 보시면 여기 에어테이블이랑 에피파이랑
그 GPT에 관련된 거 커넥션을 시켜놨잖아요. 이 커넥션, 이 부분을 대표님들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이 가능하세요. 이해되시죠? 어, 에어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커넥션 이 부분을 대표님들 그 에어테이블 그걸로 바꾸셔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 커넥션 하는 부분들을 좀 대표님들께 자세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좀 해드린 겁니다. 이것만 할 줄 아시면 제가 대표님들께 드리는 그 블루프린트 이런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대표님들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 연결하는 거, 이 각각 모두를 커넥션 하는 것들은 대표님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메이크는 끝이야. 네. 진짜, 거의 90%는 다 배우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제 어떻게 넣느냐, 그거거든요.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일단 오늘 제가 만들어 놨던 거 이거 제가 그 블루프린트 이거를 제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지니까 바로 지금 제가 이거를 우리 공지사항에다가 아니 우리 단톡방에다가 바로 넣어 드릴게요. 음, 바로 지금 넣어 드렸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메이크 들어와서 여기 점 3개 버튼 눌러서 임포트로 가져오면 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 유튜브 우리 이제 쭉 유튜브 할 거니까 유튜브 관련된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제가 대표님들께 쭉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메이크 시간 때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그 유튜브 쇼츠 자동 올리기 그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자동으로 만들어서 내 유튜브 쇼츠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대표들과 같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아마 2회, 3회 정도는 해야 그게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모듈이라 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자동으로 만드는 거는 이런 모듈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커넥션 하는지 그것부터 해가지고 쭉 해드릴 거니까 그거 한 개만 대표님들이 완벽하게 소화만 하면 나머지는 정말 정말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해드렸던 메이크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낯설지만 나도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네. 음. 네, 연습하다가 모르시는 것들을 카톡으로 주면 제가 진짜 고맙죠. 네. 근데 주중에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95명은 될 거다. 어, 그래서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저한테 그 질문 주시는 거 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카톡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톡으로 주세요. 우리 단톡방에다가 남겨주시지 마시고. 자, 오늘 우리 좀 몇 가지 했는데 이 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완전 낯서시는군요. 네. 메이크는 앞으로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희심 대표님. 네. 이게 낯설어서 어렵게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거지. 이 메이크를 계속해서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켜놓고 그냥 갖고만 놓으셔도 그런 낯설음이 점점 점점 사라질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 저도 프롬 처음 개발할 때 너무너무 까마득했거든요. 정말 알아먹지도 못할 그런 영어들, 무슨 특수 기호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프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한 30년 쭉 하다 보니 이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냥 눈 감고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메이크라는 게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니까 대표님처럼 낯설게 보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일단 목표를 설정하세요. 음. 제가 방금 드렸던 이 유튜브 영업 관리 이걸 가지고 나는
내가 관찰하고 싶은 채널을 한번 그 관찰해 볼 거야. 이런 목표를 세우시면 이 자동화를 반드시 대표님이 익히셔야 되는 어떤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명분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나는 이걸 꼭 이루어내겠다. 내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잖아요, 이게.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살을 빼겠다, 뭐 돈 왕창 벌겠다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이 돼버리는데 어, 이런 것들 반드시 작심삼일이라도 할지언정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메이크도 충분히 대표님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지 않았어요. 한 달만 가지고 노시면 됩니다. 한 달만. 음. 한 달만 정말 제 말 믿고 한 달만 갖고 놀아봐 주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글로 이렇게 놔두고 보지 마시고 그냥 영어로 놔두고 보세요. 네. 요즘에 그 AI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고 번역기가 얼마나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모르는 영어 단어 있으면 그거 그냥 그 AI한테 물어보든지 번역기에 물어보든지 해가지고 그 단어 자체를 그냥 그대로 내 흡수하도록 해주세요. 시나리오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를 시나리오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 안 하잖아요. 우리 시나리오가 뭔지 알잖아요. 그렇듯이 택시를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해서 씁니까? 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떤 전문적으로 나온 용어들은 그 용어가 어떤 거를 하는지만 우리가 이해만 하게 되면 그냥 영어 자체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음, 자, 좀 부탁드리고요. 네. 베이스가 안 나오신다. 이거 우리 양대 대표님 한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베이스 자체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게. 음. 그러면 지금 커넥션에 문제가 아무, 있다라는 건데, 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커넥션은 지금 잘 하셨나요? 대표님이 쓰고 계시는 에어탭을 그걸로 지금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 그때 저번 시간인가는 한 개는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아예 하나도 안 나온다? 라는 거는 지금 여기 커넥션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걸 한번 대표님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그 해보자고요. 이거 원격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은 지금 정확하게 에어탭을 쓰고 있는 그 지메일로 해가지고 연동시켰다는데 안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커넥션이 잘못됐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원격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왜 안 나오는지. 음.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른 분도 계시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대표님과 1대1로 개인적으로 원격으로 해가지고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가 지금 잘 연동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있잖아요. 오늘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하나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가도 저는 제가 쓰는 그 에어테이블의 지메일 그거랑 연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게. 음. 그래서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 컨넥션이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한번 제가 1대1로 원격으로 한번 해가지고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양대 대표님. 네. 자,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그 녹화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